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6까지 오셨어요. 파트 1부터 5까지 정말 꾸준히 잘 공부를 하셨는데요. 파트 6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1분 동안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파트 6는 앞에서 공부하셨던 파트 3하고 아주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파트 3를 복습하고 오신다면 파트 6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파트 6를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파트 6에 대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해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Which do you prefer, studying at home or studying at the library?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파트 6 문제 한번 풀고 오셨는데요. 파트 6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How to approach라고 나와 있어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일단 파트 6에 대한 접근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파트 3에 대한 접근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답변도 파트 3에서 했던 내용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면을 한번 넘기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여러분이 화면에 첫 번째로 보시는 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파트 6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파트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물론 성과 쭉 읽어주겠죠. 예전에 파트 6에서는 준비 시간이 15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19년도 6월달부터 준비 시간이 30초로 바뀌었죠. 조금 더 준비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아마 심적인 안정감이 조금 더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는 15초 늘어났다고 논리력이 확 향상되거나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안정은 되죠. 15초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준비 시간 30초, 그 다음에 녹음하는 시간 60초예요. 자, 논리력으로 표시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60초 동안 말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1분 동안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 두 번째 화면이 나오죠. 두 번째 화면은 이제 문제가 화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우가 문제를 읽어줍니다. 뭐하고 비슷한가요? 그렇죠. 파트 3에 나오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파트 3를 잠깐 우리가 훑어보면 파트 3에서는 주제가 먼저 주어지지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4번, 5번, 6번 질문이 나오고 준비 시간 잠깐 3초 정도 주어지고요. 답변 시간이 15초, 15초, 30초인데 전부 다 질문이 화면에 보여지고 성우가 읽어주기도 하는 거죠. 이게 파트 3하고 파트 6가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일치해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파트 3에서는 단답형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 파트 6에서는 논리력을 요하는 답을 요구한다. 요게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파트 3를 잘 준비를 하신 분들은 파트 6가 조금 더 용이한 이유가 파트 3에 했던 답변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확장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문제가 주어지죠. 성우가 읽어줍니다. Which do you prefer? Studying at home or studying at the library?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이라고 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라고 물어봤죠. 물론 답은 없어요. 집이 좋다, 도서관이 좋다. 답은 없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토익은 정답이 있는 반면에 토익 스피킹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답변이 과연 논리적으로 정확한지 영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잘 전달이 돼 있는지는 항상 누구에겐가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점수를 내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이 있고 문제를 읽어주고 나서 준비시간 30초가 주어지죠. 자,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 그냥 놓치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 동안에 1번 문장 완성해 주세요. 자, 1번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단어가 일단 어렵지 않아요. 파트 6는. 단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성우가 읽어주는 속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을 같이 마음속으로 하면서 나는 어떤 걸로 답변을 해야지. 물론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과연 주어진 60초 동안 내가 내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내가 60초 동안 잘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은 어느 쪽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는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4번 문장도 완성을 해주세요. 이 1번과 4번이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2, 3, 4,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일 마지막,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의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고 2번과 3번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와 example을 넣어서 답변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우가 문제를 읽어줄 때는 1번하고 4번 문항 완성하시고요. 30초 시간 동안에는 2번과 3번 문항을 완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화면일 동안에 여러분이 총 완성해야 되는 문장의 종류는 총 4문장이 되는 겁니다. 총 4문장을 완성을 하시고 이 다음에 이제 준비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답변 시간 60초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큰 뼈대 1, 2, 3, 4 자, 만약에 나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home I prefer study at home 답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first, second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답변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는 이전 화면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번 화면에서는 성우가 문제를 읽어줄 때 1번하고 4번 문장 완성하시고 준비시간 30초 시간 동안에는 2번, 3번 문장, 즉 어떠한 이유와 example을 들 것인가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셔서 제일 마지막 60초 답변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첫 번째, 네 번째 문장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뭐 세 번째, third, 뭐 네 번째, fourth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문항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그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파트 6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 시간 60초 안에 답변이 끝나지 않으면 논리력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점되는 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근데 시간 안에 끝내려면 이제까지 쭉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결론은 2가지 정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무난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60초 안에 답변을 충분히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다음 강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그 모범 답안이 쭉 읽어보면 한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실전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파트 6를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예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파트 6 문제를 풀 때 과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인지를 고려해서 답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접근하는 방식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우가 읽어줄 때 1번, 4번 문장, 그리고 준비 시간 동안에 2번, 3번 근거 2개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60초 답변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이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살을 붙여서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 4개의 총 4가지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 4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을 붙여서 완벽한 패턴으로 만들 것인지 Build a Structure 다음 강좌에서 보다 완벽한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